내가 쓰지도 않은 난방비가 고지서에 떡하니 찍혀 나온다면 와, 정말 황당하겠죠? 오늘은 바로 이런 억울한 관리비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관리비 고지서 다들 어떻게 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총액만 쓱 보고 지난달이랑 비슷하네 하고 그냥 자동이체되게 놔두실 거예요. 사실 그게 보통이죠. 원래 이 정도는 나오니까 하고 무심코 지나치기 쉽거든요. 그런데요, 그 당연함에 제동을 걸고 이건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맞서 싸운 두 입주민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분들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두 입주민이 벌였던 아주 치열했던 관리비 전쟁,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오늘의 주인공 한 분은 김 씨, 다른 한 분은 이 씨입니다. 김 씨는요, 쓰지도 않은 난방비 폭탄에 맞았고요. 이 씨는 우리 주민들의 공동 운영비가 어딘가로 줄줄 새고 있다고 의심을 했죠.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 두 사건에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먼저 김 씨 사연부터 볼게요. 중앙난방 건물에 사셨는데 난방비를 아끼려고 아예 밸브를 꽉 잠그고 개인 난방기를 쓰셨대요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고지서에 수십만 원의 난방비가 떡하니 찍혀 나온 거예요. 아니, 이게 무슨 일이냐고 관리사무소에 따졌더니 돌아온 대답이 뭐였냐면 규정이라서요. 쓰셨든 안 쓰셨든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. 와, 정말 기가 막히죠? 자, 이번엔 이 씨 이야기입니다. 이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셨는데요. 관리업체가 주민들의 공동 운영비를 자기들 맘대로 막 쓰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 거죠. 뭔가 불필요한데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. 이건 횡령이나 마찬가지다. 이렇게 판단해서 법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. 이 두 사건,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부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근데 뜻은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이에요. 어이, 당신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내 돈으로 이익을 봤잖아. 그러니까 그 돈 돌려줘. 바로 이겁니다. 김 씨와 이 씨 모두 관리 주체를 상대로 이 소송을 건 거죠. 자, 이렇게 두 건의 소송이 법원으로 갔습니다.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? 아주 흥미롭게도요,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다르게 갈렸습니다. 잠깐, 결과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죠. 명백하게 쓰지도 않은 난방비를 청구받은 김 씨, 그리고 관리업체의 비리를 의심한 이 씨.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? 자,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.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. 김 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돌려받게 됐는데요. 이 씨는 안타깝게도 패소하고 말았습니다. 아니, 똑같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왜 법원은 이렇게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걸까요? 바로 이 지점,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두 판결의 희비를 가른 결정적인 한 끗 차이,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선 승리한 김 씨 사건부터 보죠. 법원의 판단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.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. 너무나 상식적이죠? 김 씨가 밸브를 잠가서 난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받아간 돈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왜 전부가 아니라 일부 승소였을까요? 그건 김 씨가 청구했던 정신적 피해 보상, 그러니까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법원이 보기에는 관리사무소가 악의를 갖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리 규약을 좀 잘못 해석해서 벌어진 실수다, 이 정도로 본 거죠. 그렇다면 이 씨는 도대체 왜 진 걸까요? 법원은 이 씨의 의심이 아니라 입주민들과 관리업체가 맺은 계약서에 주목했습니다. 관리업체의 지출이 좀 수상해 보일 순 있지만 어쨌든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 안에서 한 활동이라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리업체의 잘못과 주민들의 금전적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, 즉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? 김 씨 승리의 키워드는 상식, 그리고 명확한 증거였습니다. 안 썼으니 못 낸다는 상식, 그리고 밸브를 잠갔다는 확실한 증거. 반면에 이 씨의 발목을 잡았던 건 바로 계약서와 증거 부족이었습니다. 마음속의 합리적인 의심만으로는 법률로 정해진 계약서의 효력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던 거죠. 자,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. 이제 억울해 하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내 소중한 관리비를 지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요령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. 첫째,
고지서 총액만 보지 마세요. 특히 난방비나 수선 유지비처럼 매달 변동이 있거나 금액이 큰 항목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. 둘째, 우리 집의 관리 규약과 관리 위탁 계약서, 즉 우리 아파트의 룰북을 확인해야 합니다.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언제든 볼 수 있어요. 이게 바로 우리와 관리업체 간의 규칙이니까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싸움은 느낌이 아니라 팩트로 해야 합니다.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사진을 찍어두거나 관리사무소의 회계장부 열람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증거를 확보해야만 힘이 생깁니다.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. 관리비는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. 우리 모두의 주거 환경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쌈짓돈이라는 사실, 그리고 주인이 감시하지 않는 돈은 언제든 엉뚱한 곳으로 셀 수 있다는 것까지요.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지금 당장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를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. 내 관리비 과연 안녕하신지 말입니다.